페이크릴 스테인드 글라스 아트 DIY 키트 넘버 7 클래식 창 도어 데코 만들기 완성 작품 이미지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느낌이 나는 클래식한 모양의 창문 또는 문장식 소품입니다. 제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이미지가 인쇄된 표지는 버리지 마시고 작품을 완성시킬 때 참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품 작업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클래식한 모양이 인쇄되어져 있는 페이크릴 키트 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절단면을 다듬기 위한 사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텐글라스 아트 느낌을 내는 납선 테이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인줄과 오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크릴 스테인드 글라스 아트 DIY 키트 넘버 7 클래식 창 도어 데코 만들기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봉되어 있는 종이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기초가 되는 오리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2mm 정도의 아크릴 느낌 혹은 유리 느낌이 나는 원단입니다. 이 원단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헤어드라이기 같은 힙툴로 열을 가하면 열을 가하는 순간 말랑해지는데 가위나 칼로 재단하시면 됩니다. 재단하기에 앞서서 이런 칼판과 하얀 종이를 준비해 주시면 그 위에 대고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크게 대충 러프하게 잘라내는 건 가위를 하고요. 가위를 사용합니다. 작업하다 보면 휘는 것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헤어드라이로 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남은 조각들은 지금 말랑거리는 상태지만 이게 굳으면 일반 아크릴이나 유리처럼 이런 부분들 뾰족한 부분들이 날카로울 수 있으니까 한쪽에 항상 잘 정리해서 폐기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선들을 대략적으로 가위로 오려냅니다. 이 그림 자체가 이런 곡선들이 많기 때문에 가위로 오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칼로 오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오리실 때는 가위로 오릴 때보다는 조금 열풍을 오래 가하셔서 좀 더 말랑거리는 상태에서 작업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칼로 오리실 때는 이렇게 판을 돌려가면서 곡선 같은 경우는 판을 돌려가면서 오리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게 살짝 거칠게 오려져도 나중에 사포로 갈아내서 면을 정리하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위로 이쪽 면을 오렸고요. 똑같이 이렇게 칼로 곡선 면들을 오렸습니다. 조금 거칠지만 이건 나중에 사포로 정리를 하면 되시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머지 외곽 라인들도 칼을 이용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와 칼을 사용해서 이렇게 페이크릴 원단을 인쇄된 이미지대로 오려냈습니다. 다음은 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공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칼로 타공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이렇게 보시면 완성 이미지가 있는데요. 완성 이미지를 참고하시고 타공할 부분을 먼저 지정합니다. 이건 양쪽에 이렇게 체인을 걸기 때문에 양쪽 이 부분과 이 부분에 타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공을 하실 때 주의사항은 이 라인에서 너무 가깝게 붙어서 너무 가깝게 타공을 하시면 이 원단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여기서 한 3mm 정도 2에서 3mm는 꼭 띄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콕 찍은 다음에 항상 이 작업을 하실 때는 손을 조심하시고 이렇게 약간 앞으로 한 번 뒤로 잡으셔서 칼끝이 완전히 관통하도록 이렇게 해서 갈아낸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이렇게 타공이 됐습니다. 나머지 한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수평을 생각을 하셔서 위치를 정한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타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 두 군데 타공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가위와 칼을 사용해서 그림의 외곽들을 오려냈습니다. 외곽 라인들이 조금 거칠게 오려졌는데요. 이 부분은 동봉되어져 있는 사포를 사용해서 갈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포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요. 반접어 사용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아예 형태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겉에만 다듬어 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문질러 줍니다. 이런 구석은 사포에 접힌 부분의 끝을 사용합니다. 페이크릴 시트 원단을 오려낸 절단면을 사포로 사용해서 깨끗하게 정리해 깔끔하게 다듬었습니다. 이번에는 스테인글라스 아트 느낌을 내는 메인 작업인 납선 테이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봉되어져 있는 납선 테이프를 개봉합니다. 납선 테이프를 보시면 이렇게 말려 있는데요. 이것의 특성 자체가 위에는 메탈 재질로 되어 있고 두 줄로 말려 있습니다. 한 줄씩 이렇게 뜯어내면 아주 쉽게 뜯어집니다. 이렇게 뜯어진 걸 보시면 윗면은 메탈 느낌이고 아랫면은 접착제가 발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따로 접착 작업이 필요 없이 바로 붙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작업을 하다 보면 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납선 자체가 처음에 고든 납선처럼 안 되고 이렇게 구부러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에 있는 종이 호일을 활용합니다. 종이 호일은 접착이 됐을 때 접착면이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접착면을 대시고 이런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구불구불했던 납선이 곱게 펴졌죠. 이렇게 펴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납선 작업을 해볼 건데요. 하얀 종이 위에 오려진 페이크릴 시트 원단을 놓고 먼저 페이크릴 시트 원단도 앞뒤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인쇄가 선명한 쪽이 앞쪽입니다. 인쇄가 선명한 쪽이 앞쪽이고 인쇄가 살짝 옅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뒷면인데 앞면이 위로 올라오도록 놓고 오른쪽 상면의 일부를 풀어놓고 이렇게 잘라 놓습니다. 먼저 외곽선을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외곽 쪽을 작업할 때는 납선을 세로로 세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대주십니다. 적당하게 구석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왼손으로 한쪽 부분 붙여진 부분을 잡아주시고 살짝 당겨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붙여주시면서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손톱 뒤로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모서리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잘라냅니다. 일반 칼로도 굉장히 쉽게 잘립니다. 이 부분을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붙이는 방법. 손톱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집에 있는 볼펜이나 면봉 같은 걸로 이 플라스틱 볼펜의 끝으로 해서 이렇게 문대주시면 됩니다. 자, 붙여진 부분은 잘 붙을 수 있도록 이런 볼펜의 이 둥근 부분으로 조심스럽게 문질러주면 이 접착제가 페이크릴 시트에 깨끗하게 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내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작업 하나 하고 이번에는 자르지 않고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납선을 세로로 세우고 살짝 연결되게 잡고 세로로 세운 상태에서 손톱 뒤로 살짝 눌러가면서 얘가 이렇게 뜨는데 이걸 잡고 잡아주고 항상 세로로 있어야 됩니다. 테두리 작업할 때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톱으로 그리고 또는 볼펜 등을 사용해서 이런 라운드 부분에 잘 붙어주도록 반복합니다.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꾹꾹 눌러주시기도 하고요. 붙인 부분은 이렇게 살살 매만져줘서 접착제가 완전히 시트 사이드 위에 붙을 수 있도록 이건 어느 정도 풀어서 여유로 두셔야 작업하기 편합니다. 이게 너무 가까이 말려 있으면 작업하기 불편하시니까 일부러 이렇게 펴놓으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부분까지는 한 번에 라인 작업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 부분을 칼로 잘라내시고 역시 손톱이 잘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뾰족한 볼펜 등을 사용해서 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외곽 라인 작업을 했습니다. 끝났으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 사이드를 보시고 뒷면에서 잘 안 붙은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볼펜을 사용해서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접착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력하게 붙는 접착제인데 먼저 부착면에 밀착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밀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이런 라인 부분에 납선이 뜰 수가 있는데요. 이런 라인 부분들 역시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제 안쪽에 라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줄을 풀어 놓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연결 부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 부분을 잘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시작할 부분 맨 위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라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라인 위에 납선을 붙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이프는 굽어졌다고 느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이를 사용해서 아무래도 구불구불거리는 납선보다는 고든 납선이 완성도가 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에 대시고 역시 이 부분, 끝부분도 이렇게 한 번에 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가시면 끝을 톡 칼로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연결 부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조금 어려우실 건데요. 요 부분 간단합니다. 역시 납선을 곧게 펴주시고요. 이 부분을 살짝 겹치게 붙입니다. 살짝 겹치게 붙이고 요 부분 연결 부위는 살짝 오버랩되게 겹치게 붙이신 다음에 이 부분을 잘라내시고 윗면에 붙인 건 손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잘 붙어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위에 밑에 납선의 라인에 따라서 사선이든 사선, 직선이든 직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작은 조각으로 밑에 라인의 납선에 맞춰서 그 라인대로 겹쳐진 부분을 잘라내시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이 곡선 라인들이 좀 구불구불 거리기 때문에 예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얘가 움직이지 않도록 손으로 잡아주시고 이런 볼펜이나 면봉 등으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납선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납선 작업은 항상 다 된 후에 계속 이런 부분을 만져보며 이런 안경 닦기나 부드러운 천 같은 걸로 계속 만져서 떨어지지 않도록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윗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속 눌러주시면 접착제가 더 강력하게 부착됩니다. 이렇게 납선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체인과 오링을 사용하여 부자재를 연결해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봉된 부자재를 개봉해 보시면 8mm 오링 3개와 체인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체인줄 양쪽 끝은 작은 오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8mm 오링을 오려진 시트 원단에 연결을 하고 이 부분에 각각 체인을 양쪽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우선 오링이 아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오링을 벌려야 합니다. 오링을 벌릴 때는 전용 작업 도구가 있는데요. 집에 오링 도구가 없으시다면 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살짝 이렇게 힘으로 비틀어도 되고요. 힘이 없다 싶으면 집에 있는 가위로 그 한쪽 면을 가위로 고정을 하신 다음에 반대 손으로 살짝 비틀어 주시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벌어진 상태에서 체인의 한쪽 끝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쪽 끝을 원단 타공한 부분에 연결해 줍니다. 오므릴 때는 벌릴 때보다 조금 덜 힘을 가해도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양쪽으로 잡고 오므려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죠. 나머지 한쪽 부분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부위를 위로 놓고 가위나 펜치 등으로 한쪽 부분을 물어주는 거예요. 고정이 되게끔 움직이지 않게끔 해주시고 반대 손으로 비틀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벌어졌죠. 똑같이 체인에 연결을 하고 또 나머지 한쪽 시트 원단의 타공 부분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역시 손을 잡고 이때도 힘이 좀 딸린다 싶으시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잡은 다음에 가위로 이렇게 양쪽을 잡아서 오므려 주시면 됩니다. 이건 오링 하나 여분으로 더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클래식한 창문 모양의 스테인글라스 장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저희 페이크릴 아트는 스테인글라스 아트, 또 아동용 액세서리 만들기 키트 등 다양한 DIY 제품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런 디자인들 외에도 앞으로도 다양한 기능의 다양한 디자인의 새로운 제품들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페이크릴로 검색하시고 구독해주시면 저희가 여러가지 작업에 관련된 영상과 신제품 소개 등 또 여러가지 이벤트 할인 행사 등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항상 저희 페이크릴을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